1996년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 북한군 미그 19기 한 대가 전속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군의 비상이 걸리고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즉각 대응을 위해 출격. 현장에서 조우한 북한 미그기는 날개를 흔들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우리 전투기의 유도 비행에 따라 수원 비행장에 안착. 그 비행기 안에는 북한군 공군 이철수 대위가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한 마지막 조종사 이철수 대위. 이철수는 1966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북한공군 비행군관학교에 입학, 1986년 북한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오전 10시 북한 황해도에서 이륙해 훈련 중이던 이철수는 편대를 이탈해 시속 800여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남하 10시 43분 황해도 상공에서 우리 국군의 레이더에 포착. 2분 뒤 초계 비행 중이던 대한민국 공군 F-16기 2대가 긴급 이동하고 수원 비행장에서 4대가 긴급 대응 출격했습니다. 10시 47분 이철수가 탑승한 미그기는 전술 조치선을 넘었고 2분 뒤에 북방 한계선을 통과. 10시 53분 우리 측 F-16 전투기와 서해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북한군 이철수 대위는 날개를 상하로 흔들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우리 공군은 유도에 들어가 11시 9분 이철수 대위가 몰고 온 미그 19기를 수원 공군 비행장에 착륙시켰습니다. 약 30여 분간의 짧은 비행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철수의 귀순 동기는 진급 누락에 대한 불만과 북한군 정치 지도원의 괴롭힘에 불만이 커지며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북한 미그기를 직접 몰고 귀순한 이철수 대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철수 대위가 가지고 온 보급품을 보며 북한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바로 발사계였습니다. 발사계는 양말이 없던 시절 천조가리를 양말 대신 발에 감싸고 신발을 신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90년대에 양말이 없어서 발사계를, 그것도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조종사의 소지품에 발사계가 나온 것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돼지 가죽으로 만든 뻣뻣한 장화, 그리고 조종복 안에 입을 네이가 없어서 추리랭을 안에 입고 심지어 색이 발에 지급받은 지 오래된 것으로 확인. 북한군의 심각한 보급난과 경제 사정이 문제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기근, 고난의 행군, 북한 최악의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하는 상황까지 갔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철수가 가지고 온 보급품 중엔 본인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가족 사진이 있어 북에 두고 온 이철수의 아내 그리고 아들, 딸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 한 장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철수가 휴대한 백두산 권총인데, 백두산 권총은 84년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권총으로 1996년 이철수 대위로 인해서 백두산 권총이 처음으로 국내로 반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은 과연 이철수는 얼마의 보상을 받을까 였는데요. 이철수의 귀순 전에 똑같은 루트, 똑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몰고 온 이웅평은 1983년 당시 약 14억 원의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철수는 얼마나 받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1983년 이웅평의 귀순 당시 냉전시대의 체제 경쟁에서 보란듯이 엄청난 금액의 보상을 했지만 1996년 당시에는 탈냉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귀순자를 정착시키는 것에 지원한다는 의미로 바뀌어 금액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그래도 1996년 당시 4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철수는 탈북 당시 대한민국 공군에 복무하길 원했고, 우리 군은 이철수 대위를 교육시켜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후 연세대 정치학과에서 위탁교육, 2004년 중령 진급, 2010년 대령으로 진급해 2021년 현재까지도 공군 대령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대위가 귀순 당시 우리나라의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당시 중앙민방공통제소에서 서울시 경보통제소에 경보 신호를 전달했으나 서울시 경보통제소는 경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전투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공 경보체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전국의 민방공 경보체계에 대해
철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고 당시 서울시 경보통제소장 및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철수 대위는 기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남침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 북한의 전투기 전진 배치 등 북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부정부패 등의 이야기를 하며 북한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엄청난 식량난, 대기근을 겪으며 차라리 굶어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두 얼굴의 북한이라며 북한 체제가 약하다고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며 언제든 위협적인 형태로 변화할 수 있기에 대북 정책은 두 얼굴의 북한을 모두 염두에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연료가 부족해 전투기가 훈련 도중에 추락하고 연료 부족과 부품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한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철수의 귀순 사건 이후 북한군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귀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철수 대위 귀순 이후에 북한군은 남한으로 귀순할 수 있는 정도의 연료를 전투기에 넣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마지막 북한군 조종사 이철수 대위. 지금은 대한민국 공군의 대령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